중장기적인 친환경 상용차 개발이 본격화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는 전기트럭 공급은 여전히 기약이 없고 정부와 현대차가 올인한 대형 수소트럭 정책조차 시장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중대형 트럭이 친환경 지대에서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이러한 정체는 더욱 두드러진다. 유럽, 중국, 북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디젤 중대형 트럭을 전기 또는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판매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이러한 성장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책 초기부터 중장거리 운송용 수소트럭만을 집중 육성하면서 단거리 운행용 전기트럭의 개발과 양산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현재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대차 엑시언트 P7은 2020년 출시 이후 국내 시장에서 극도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단 한 대도 판매되지 않았고 2024년 12대, 2025년 상반기 3대가 판매되어 누적 15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상용차 신규 등록 기준으로는 2021년 5대, 2023년 11대, 2024년 25대, 2025년 상반기 3대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테스트용 등록 차량으로 실제 상업적 판매량은 이보다 훨씬 낮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목표 설정은 대담했으나 현실적인 시장과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트럭 1만 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달성률은 0.15%에 그쳐 정책 실패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목표 설정은 국내 상용차 업계뿐만 아니라 운송업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현대차의 초기 전략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현대차는 중대형 트럭의 경우 장거리 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단거리 운행용 전기트럭보다 수소트럭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기반 대형 트럭을 양산하여 스위스로 7대를 수출하며 수소트럭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불과 8일 뒤 정부는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정책 기조로 공식화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전기트럭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소트럭 중심 전략은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했으나 실질적 운행과 구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최대 4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매를 유도했지만 초기 구입비 부담, 차량에 대한 신뢰 부족, 충전 인프라, 제한 등 구조적 문제로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아무리 많아도 충전소가 없고 차량 운용 경험이 부족하면 사업자는 선뜻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형 수소트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다. 정부 통합 누리집 기준 전국 수소 충전소는 약 229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승용차와 버스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대형 수소트럭이 실제로 충전 가능한 곳은 매우 제한적이다. 인천의 한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수소트럭 충전은 사전 예약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난 2년 동안 트럭 충전 경험은 단 2번뿐이었다고 밝혔다. 대형 수소트럭은 장거리 운행이 필수적이지만 충전소 대부분은 도심 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운행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소 상용차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운송사들은 여전히 실제 운행 시 발생할 위험을 우려하며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와 수소를 균형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현실화, 차량 신뢰성 확보 등 다각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전기트럭 개발이 사실상 배제된 상황도 문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의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스카니아, 만트럭 등 주요 브랜드가 중대형 전기트럭 개발과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중국 또한 전기 상용차 시장을 빠르게 형성해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5년 전 초기 시장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 정책 방향이 전기트럭을 배제하는 쪽으로 설정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단순 수소트럭 양산이 아닌 전기 수소 병행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친환경 상용차 정책은 현재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 수소트럭 중심 정책은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인프라 부족과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차주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전기트럭은 상대적으로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급 확대가 가능하지만 초기 정책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의 성장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은 전기와 수소 모두의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실적인 충전 인프라 확대와 보조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턱 중고 트럭은 디지털 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 턱 주소 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지털 턱 상담 문의는 1644 9779 상담 문의는 1644 9779